칼 블로스펠트의 사진 세계 시작합니다. 런던에서 서쪽으로 약 1시간 반 정도 달리면 아름다운 라콕 수도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0에이커가 넘는 장대한 중세풍 수도원은 현재 시민들의 소유인 즉 내셔널 트러스트 소유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 수도원의 소유주는 영국 사진의 아버지이자 사진 발명가의 한 사람인 윌리엄 헨리 폭스 탈벗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역사적인 사진 발명이 이루어진 거죠. 그곳에 가면 영지 주인이자 사진 발명가 탈벗이 손수 가꾼 아름다운 보타니 가든이 있습니다. 식물원이죠. 탈벗은 사진 발명가이자 보타니 가든의 전문가였습니다. 바로 이 식물원에서 키운 여러가지 식물들이 1830년대 폭스 탈벗의 사진 발명 오브제가 됩니다. 이렇게 쉽게 다룰 수 있는 식물들의 잎과 줄기들이 최초의 사진들의 주요 소재로 자리하게 됩니다. 물론 탈벗이 식물들을 사진 이미지로 사용한 것은 프로세스상 사진 영상을 쉽게 얻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탈벗이 영국의 저명한 자연과학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19세기는 자연과학의 시대입니다. 또 이성의 시대였고 과학적 분석과 실험의 시대였습니다. 탈벗은 자신이 가꾼 식물들을 통해 예술과 자연과학을 수행했던 거죠. 그로부터 50년 후에 독일에서 탈벗 같은 사람이 출연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칼 블로스펠트입니다. 역사상 최고 식물 유형 사진의 독보적 인물로 불리는 사람이죠. 사진을 보셔서 파악되셨을 겁니다. 이분이 아름다운 식물들을 찍은 게 아니라 식물들의 자연형상, 즉 식물의 형태, 구조, 패턴을 찍고 있다는 것을요. 칼 블로스펠트는 1865년 독일 운터하르츠 태생입니다. 일찍이 철공소에서 일하면서 철의 주형, 주물, 조각, 모델링을 알게 되죠. 이때부터 조각, 공예, 드로잉 등 장식 조형에 빠져듭니다. 그때가 1880년대에서 1890년대입니다. 이렇게 장식 조형에 깊이 빠져든 칼 블로스펠트에게 또 하나의 자연과학적 연구 대상이 찾아오게 되죠. 바로 1859년에 발표됐으나 대중들에게는 1880년대에 나타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에 대한 그의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칼 블로스펠트의 사진뿐만 아니라 19세기 사진을 볼 때는 과학과 생물학을 상기해야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들이 그렇게 탄생한 것입니다. 꽃과 식물들의 아름다운 외형들을 찍은 게 아니라 자연의 본성으로서 형태, 형상, 꼴, 구조를 찍은 것입니다. 식물 도감처럼 식물들의 유형과 구조들을 클로즈업 한 것이죠. 또 식물의 형태와 패턴만 보게 하려고 흰 종이로 평면화한 거죠. 그 옛날 폭스 탈벗이 관광지 위에 식물을 올려둔 것처럼 말입니다. 칼 블로스펠트가 사진을 찍을 당시에는 흑백의 시대였습니다. 또 사진을 예술로 인정하거나 무엇이 예술일 수 있는지조차 몰랐던 지금과는 다른 막 미신에서 벗어난 과학과 분석의 시대 초기였죠. 세계 사진사가 칼 블로스펠트를 말할 때 유형사진의 아버지 또는 유형학 사진의 시발점이라고 합니다. 이는 칼 블로스펠트가 독일 유형학 사진의 시작점이란 뜻이죠. 아우구스트 잔더 베어 부부, 토마스 스트루스, 안드레아스 구르스키, 칸디다 회퍼 등등 독일 유형학의 뿌리가 칼 블로스펠트란 뜻입니다.
카이 블로스펠트가 독일 사진에 등장하여 주목받은 때는 1929년입니다. 1929년 모올리나기가 기획한 전시 영화와 사진의 초대를 받았을 때, 그리고 같은 시기 바우하우스에서 개최된 칼 블로스펠트 초대전입니다. 그렇다면 바우하우스 모올리나기는 블로스펠트 사진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아마도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뉴비전의 표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칼 블로스펠트가 유럽 예술계에서 주목받은 것은 이분 때문입니다. 바로 발터 베냐민입니다. 블로스펠트 사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의 사진들은 꽃과 식물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다. 이전에 보지 못한 자연의 본성, 즉 자연의 오리지널 형태이다. 그는 클로즈업을 통해서 식물들과 직자적으로 대면하여 볼 수 없었던 싹, 잎, 줄기 형태들의 새로운 세계를 보여준다. 이는 마치 칸디스키의 추상세계 혹은 고딕 디자인의 발견이자 쾌테가 강조한 자연의 순수미와 그것과 동일한 시각이다라고 말하죠. 베냐민의 말에서 우리는 19세기 초반의 뉴비전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당시 독일 바우하우스 시각이나 라즐로 모올리나기의 시각은 뉴비전이었죠. 즉 19세기와 다른 20세기 새로운 시각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과학과 기계에 의한 객관적인 새로운 사진의 눈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무미건조한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먼 기계미학의 칭송이죠. 베냐민이 칼 블로스펠트의 식물 사진을 보고서 자연의 본성, 식물 본성이 가진 객관적 형태, 패턴, 꼴, 구조, 유형미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태미를 칸딘스키의 기하학적 추상미와 연결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형상에 내재한 순수 추상미로 보았던 것이죠. 이렇게 칼 블로스펠트는 1920년대 중후반 독일을 비롯해 유럽 전역으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거듭 말하지만 당시 유럽 예술은 새로움의 각축장이었습니다. 피카소에서 마르셀 티샹까지 아방가르드와 뉴비 전의 시대였죠. 베냐민이 그를 뉴비전의 표본으로 또한 칸딘스키 추상미와 쾌테로부터의 자연미학과 연결시킨 까닭에 블로스펠트는 특히 독일에서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미시세계 개척자, 위대한 식물사진가, 식물 유형 선구자로 칭송받죠. 이렇게 해서 태어난 칼 블로스펠트의 사진집이 두 권입니다. 1928년에 출간한 첫 번째 사진집 예술의 원초적 형상입니다. 자연의 형태미를 새로운 예술의 차원에서 강조한 사진집입니다. 또 한 권은 1932년에 출간한 사진집 경이로운 자연입니다. 칸딘스키의 추상미학과 괴테의 자연미학이 합쳐진 자연의 예술미를 강조한 사진집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칭송받은 칼 블로스펠트의 사진도 1930년대 중반에 이르면 대중에서 사라집니다. 히틀러의 나치당의 출현 때문이고 전시체제였기 때문이죠. 이는 칼 블로스펠트뿐만 아니라 인간을 유형학적 사진으로 다가간 아우구스트 잔더 또한 피할 수 없었던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던 칼 블로스펠트가 다시 부활한 때는 1960년대입니다. 베어부부의 유형학 사진이 히트를 치고 저 유명한 디셀도르프 예술대학에 베어스쿨이 태동하면서 칼 블로스펠트의 사진이 다시 주목받습니다. 이는 독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50년대 말과 60년대 초 때 아닌 미국에서 불어온 추상표현주의 열풍과 유럽에서 새롭게 전개된 미니멀 기아 추상이 큰 붐을 일으키면서 칼 블로스펠트의 사진이 새롭게 조망되기 시작하죠.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칼 블로스펠트는 철을 다루는 주물, 주형, 모델링 전문가였습니다. 또한 그가 사진을 시작한 1880년대, 90년대는 자연과학의 시대였죠. 조각가로서 식물의 형태, 형상, 꼴, 구조에 관심을 가진 것은 당연합니다. 식물들의 유미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의 순수미의 추구인데 이것이 20세기 초반에는 뉴비전의 시각과 맞아 떨어졌다는 것이고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에서 추상표현주의와 맞아 떨어졌다는 것이고 유럽에서는 미니멀 기아 추상과 맞아 떨어졌다는 것이고 독일에서는 베어부부의 유형학과 디셀도르프 예술대학의 베어스쿨 즉 베어파 유형학 사진의 부흥으로 옛 명성을 되찾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칼 블로스펠트의 식물 사진에서 볼 것은 사진의 촬영 기법과 이렇게 건조하고 메마르고 아름답지 않은 형상을 주목해야 할 까닭이 무엇인가 하는 미학적 본질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사례를 조각과 건축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에서 발현된 조각이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잔디밭까지 어떤 행로를 거쳐왔을까요? 고전주의 조각과 현대 조각의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아름다움, 즉 사실적 예쁨을 걷어내는 행로였습니다. 로덴과 헨리 무어의 조각에서 오늘의 미니멀 조각에 이른 행로입니다. 현대 조각의 특징은 이쁘게 조각하지 말자, 이쁜 것을 걷어내자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조각처럼 칼 블로스펠트의 사진을 보셔야 한다는 말이죠. 마지막 또 하나는 고전주의 건축과 현대 건축의 행로입니다. 궁궐과 성이 고전주의 건축이라면 빌딩과 아파트가 현대 건축이죠. 두 건축의 차이는 단 하나, 쓸모없는 장식성들의 제거입니다. 효율성과 경제성을 앞세운 미니멀한 건축이 현대 건축입니다. 아파트와 빌딩 모습이 독일 바우하우스 기능주의 건축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고전주의 건축은 유미적, 장식적 공간성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반대로 현대 건축은 단순하고 정형화된 평면성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그러면 이제 칼 블로스펠트의 사진이 어떤 건축 개념에 가까운지 보세요. 원근감과 공간감을 없앤 단조로운 현대 건축의 평면성을 닮지 않았나요? 세계문화사는 1960년대를 구조주의 시대 개막이라 합니다. 사회문화 저변에 깔린 시대의 구조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러한 구조들이 현대사회와 문화를 어떻게 이끄는지, 구조가 곧 시대성이라는 시대의 유형구조에 주목합니다. 아파트, 휴대폰, 자동차, 커피숍, 마트, 백화점, 주차장 등등 그것들의 꼴과 시스템은 시대 구조의 꼴과 형상과 패턴을 따릅니다. 즉 기능주의적 편의성, 효율성, 속도성, 가성비를 앞세운 구조입니다. 비효율적이고 장식적이고 군더더기가 많은 것을 없앤 시스템 사회이죠. 이러한 건축공학적 구조와 도시공학적 구조를 보시면서 칼 블로스펠트의 사진들을 보시면 정말 자연의 형상은 똑같은 형태와 패턴으로 구조화된 시스템 형상이란 것이 보입니다. 이제 아름답게 활짝 핀 꽃과 식물의 아름다움에서 잠시 물러나 그 본연의 구조미와 순수미와 유형미를 바라보신다면 현대 조각과 현대 건축이 자연에서 해답을 찾았구나 하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의 추상성이고 유형성이고 구조주의 미학입니다. 이것들에 대해 뛰어난 감시감과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독일 사람이죠. 또한 칼 블로스펠트에서 안드레아스 구르스키로 이어진 독일 유형학적 사진의 전통과 근원이기도 합니다. 객관적이고 통일적이고 표준적 구조 미학에는 독일이 발군입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칼 블로스펠트의 식물 추상입니다. 칼 블로스펠트는 1932년 베를린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지금까지 칼 블로스펠트의 사진세계였습니다.